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.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좀 뭐 이런저런 질환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올랐다고 그러면,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런 이런 신생아학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뭐 질병이 유발되거나 이러진 않는데, 우선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 뇌의 안쪽에 출혈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. 이제 분만하는 과정 중에 이 신생아가 과하게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엄마의 자궁 내에 있는 이런 환경들이 안 좋아져서 이 아기에게 과다한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뇌 안쪽에 출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. 이 출혈이 어떻게 보면 아기의 그런 발달 이런 거에 이제 큰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. 출혈이 우리가 보통 한 1단계부터 4단계 정도 나누는데 1, 2단계 정도면 그래도 큰 위험 없이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3, 4단계, 특히나 4단계 정도가 되면 이 발달장애 가능성이 거의 100% 육박하게 생길 위험성이 있어서, 저희 원내에서는 이렇게 출생해서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애들에 대해서 이제 두부 초음파를 시행을 해서 혹시 이런 이 뇌 안에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제 이 치료를 빨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제일 흔하게 생기면서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이제 호흡에 관련된 질환인데요. 특히나 신생아들은 막 나왔을 때 우리가 잘 우는지 좀 잘 못 우는지를 보고 아기가 잘 나왔네, 조금 뭐 힘들게 나왔네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, 이런 잘 못 울고 숨을 잘 못 쉬는 이런 호흡 질환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. 특히 이제 그렇게 올 수 있는 원인 중에 제일 흔한 게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이 34주 이후에 이 엄마 뱃속에서 태아들의 폐가 이제 성숙이 되는데, 이 34주 이전에 태어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 폐가 충분히 성숙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만삭으로 출생을 해도 뭐 원인은 모르지만 이 폐가 충분히 성숙이 잘 되지 않아서, 우리가 성숙된 폐라고 하면 풍선을 불었을 때 풍선이 이렇게 잘 펴지는 이런 폐가 잘 성숙된 폐인데, 이게 풍선처럼 잘 안 펴지고 이 공기가 들어가도 쭈글쭈글하게 돼 있는 이런 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성숙이 잘 안 된 폐라고 이야기를 하고, 이 폐를 가지고 출생하는 애들, 이런 애들을 저희가 이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런 경우에는 이 폐가 이제 펴질 때까지 이제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, 문제는 폐가 펴지기 전에 호흡곤란 증상이 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이 쭈그러진 폐를 펴주는 이런 폐 표면 활성제라는 약물이 있는데, 그런 약물을 뭐 폐 속에 넣어주면서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산소치료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. 이게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치료들을 갖추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의심돼서 나오는 애들에 한해서는 즉각적으로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초기에 치료에 들어가고 있고요. 또 그 밖에도 원래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애들 폐는 양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, 이 양수가 아기가 이제 출생하고 나서 울기 시작하면 외부에서 공기가 폐로 들어오면서 이 공기가 폐 안에 있는 양수를 주변 조직으로 흡수를 시키면서 공기가 들어오는데, 이런 과정이 또 잘 안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태변이라고 그러는데, 원래 엄마 뱃속에 있는 애들은 똥을 싸지가 않는데 이제 나오는 과정 중에 자극이 되다 보면 태변을 보는 애들이 있는데, 문제는 이런 태변이 양수에 섞이게 되고, 또 이 태변 섞인 양수가 아기 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호흡곤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조금 위험한 이런 병들인데, 이제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있으면 이런 질환들이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. 그 외에도 이제 뭐 심장 쪽 관련돼서 뭔가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혈당
예를 들면 임시성 당뇨라던가 몸무게가 좀 많이 태어난 애들,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초기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는데, 이런 경우에 이 저혈당이 애기 뇌 발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, 일반 신생아실에서는 이게 이제 이 혈당 검사를 자주 해봐야 이거를 빨리 발견을 하고 혈당이 낮으면 올릴 수가 있는데,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이제 대처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. 저희 병원은 그런 저혈당이 올 만한 위험이 있는,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위험 신생아들은 좀 적극적으로 혈당 검사를 해서 초기에 좀 치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뭐 황달이라거나 아니면 먹고 소화시키는 이런 능력들, 그리고 뭐 청력, 그다음에 시각, 뭐 눈동자 같은 경우에도 선천성 백내장 같은 것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, 그런 것들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이제 실명이나 이런 위험성이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.